네, 이어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분석 방법은 모스하고 사실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용하고 이해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스에서 이 했던 것들에 최종적으로 이제 3dB 밴드위스를 구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3dB 밴드위스와 미드 밴드에서의 게인을 구하는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커패시턴스들이 숄트되어 있는 것들을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회로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RG가 RB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이 VDD에서 VCC, VSS에서 VEE, RD에서 RC. 이거 바뀐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똑같은 회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스몰 시그널 모델로 가져가게 될 거고요. 저희가 하는 과정은 미드밴드 게인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C파이나 C뮤, 다시 얘기하면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여기 C파이가 있고 C뮤가 있는 걸로 대체될 텐데 걔네들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3dB 밴드위스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3dB 밴드위스가 FH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로우 프리퀀시에서 폴업하는 FL과의 이 차이가 밴드위스가 될 건데 사실 FL이 FH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뭐 FH 자체가 사실은 그냥 밴드위스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얘기를 좀 여기다 적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DC 커플드 그런 앰프를 만든다고 하면 얘가 또 플랫할 거기 때문에 FH가 3dB 밴드위스를 얘기할 거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개인 밴드위스 프로덕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을 이제 구하기 위한 등가회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조금 반복스럽지만은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숄트 돼 있고 인풋 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있죠. 그 컴포넌트들을 여기다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RLC가 요 컬렉터에서 AC 그라운드인 VCC, 그 다음에 여기 진짜 그라운드로 연결돼 있고 또 여기에 사실 RO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저항이 컬렉터 쪽에 나란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저희가 RL 프라임이라고 그냥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모델들을 갈아 끼는 건데, 그쵸? 요 트랜지스터를 갈아 끼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C파이, C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게이트 쪽으로 페라세릭 저항인 RX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걔네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모델이 바뀌게 됩니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모델의 이제 경계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GMV 파이, 그다음에 R0가 컬렉터 쪽에 있고 인풋 쪽에는 R파이가 있죠.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저항으로 모델링하고 있는 R파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베이스 커런트를 설명하기 위한 R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파이, C뮤는 이제 제법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CGS, CGD와 데쿠를 이루는 C파이, C뮤.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현상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죠? 그 다음 C파이, C뮤가 어쨌든 CGS와 CGD의 데쿠를 이루어서 회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성이 없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크기에 대한 비율도 앞에서 얘기한 것들과 사실은 비슷하죠. C파이가 C뮤보다는 훨씬 크다. CGS가 CGD보다는 훨씬 크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댓글을 이룬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페라셀릭 저항으로 RX가 하나 베이스 쪽에 있다. 이거는 실제로 베이스 컨택까지 베이스의 전류가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에미터와 컬렉터 사이에 커런트가 많이 흘러가는 그 커런트가 밀집된 지형인 베이스 부분에서 이 실제 바깥으로 연결되는 컨택까지의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의 저항을 이제 저희가 RX로 모델링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여. 왜냐면 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모스하고 비교했을 때. 하지만 분석하는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앞에서 얘 가지고 저희가 세븐인 등가위로 만들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세븐인 등가위로 한번 만들고 끝낼 게 아니라 여기까지 세븐인 등가위로를 확장해서 놓게 되면은 이거 자체를 이제 V시그 프라임과
R 시그 프라임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로 모델 자체가 완전히 모스하고 동일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이폴러나 모스가 어떤 실제 물리적인 특성, 캐리어 트랜스포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르지만 저희가 회로 쪽으로 모델링해서 들어와서 이런 선형적인 회로 이퀴버런스 서킷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제 그 분석법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를 구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가까운 슬라이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 RG와 R시그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등가 회로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압원과 그 다음에 RG와 R시그의 패러럴 저항인 R시그 프라임으로 땄었잖아요. 일단 요거는 그대로 이용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요 부분을 이 세베니 등가 회로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요. RB까지를 세베니 등가 회로로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걔는 이런 볼티지를 갖고 있고 그쵸? V시그와 얘가 이제 디바이딩 돼서 만들어지는 이런 볼티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은 RB와 R시그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전압원과 어떤 저항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텐데 이 전압원의 전압원 예. 그 다음에 이 저항이 뭐예요? 이 저항은 R시그와 RB의 패러럴 저항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제 오른쪽에 RX와 R파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저항과 RX, R파이에 의해서 볼티지 디바이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알파에 걸리는 전압 V파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볼티지 디바이딩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R파이 플러스 RX 그 다음에 이 저항까지 해서 이 하나, 둘, 세 개의 저항에 의해서 볼티지 디바이딩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알파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 겁니다. 그게 뭐다? 여기가 오픈되어 있을 때 여기서의 볼티지 V 시그 프라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은 이제 뭐예요? 걔는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 구하려면 알파이와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의 패러럴 그쵸? 알파이와 다른 애들의 패러럴 근데 이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은 RX와 얘네들의 직렬이죠. 그쵸? RX와 RB와 R시그의 패러럴인 거의 직렬 이렇게 해서 R시그 프라임은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요거 전체가 V시그 프라임과 R시그 프라임의 세베닌 등가 회로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앞에서 했던 것과 완전 동일하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V시그 프라임이 있고 R시그 프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CGS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CGD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를 C파이 C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I 뮤로 흐르는 게 아웃풋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아웃풋 전압을 GMRL 프라임으로 지금 놓고 있는 거고요. GMRL 프라임의 개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 I 뮤를 결정하는 게 마찬가지로 이 밀러 멀티플리케이션 되어 있는 C 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또 여기 밀러 멀티플리케이션 되는 C 뮤가 눈에 바로 보이실 겁니다. 네. 이게 사실 다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결국 예전에도 이쪽에서의 이제 바라보는 이퀴벌런트한 커패시턴스는 얘가 밀러 멀티플리케이션 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인풋 커패시턴스 CI가 있을 거고요. 그 CI와 R 프라임 시그가 이제 타임 컨스턴트를 유발시키고 이게 원폴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서 했던 그 C인을 이제 지금 다시 C파이 플러스 C뮤에 1 플러스 GMRL 프라임 곱해지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기를 CEQ라고 지금 여기 지칭해서 이 I 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전 되풀이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앞에서 봤던 그림을 이제 바이플라이 용으로 다시 바꿔서 그리는 거죠. 지금 이 FH라는 게 결정된다. FH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Cin, C파이 플러스 그 다음에 CEQ, 그러니까 C뮤가 증폭된 거, 그 다음에 좀 전에 구한 R시그 프라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R시그 프라임이 뭐였다? R시그 프라임은 지금 최종적으로 2였죠. R시그 프라임 여기 RX 알파이, 그러니까 알파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알파이와 이쪽으로 바라보는 전체 저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R시그 프라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R시그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타임 컨스턴트는 사실 알파이보다는 저항이 이큐블런 저항이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알파이가 어쨌든 간에 이 타임 컨스턴트의 맥시멈을 이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부분이 뭐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에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그 부분만 일단 지적을 하겠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모스하고의 차별성, 모스 모달하고의 차별성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C인과 이 R시그 프라임에 의해서 타임 컨스턴트가 만들어지고 그 타임 컨스턴트에 의해서 이 폴의 위치가 결정되고 걔가 별로 이제 결국 FH를 결정하는 것이다. 2파이 C인 R시그 프라임 분의 1 이게 이 원폴 시스템의 폴의 위치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V시그에서 V V시그에서부터 V아웃까지의 트랜스퍼 펑션이다 그러면은 V시그에서 V시그 프라임까지 어떻게 넘어가는지 앞에 이제 스케일링 되는 것들 곱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원폴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V5분의 V5는 그 미드밴드 게인과 동일하게 만들었었잖아요. 마이너스 GMRL 프라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드밴드에서의 게인이 어떻게 된다. 이게 딱 DC적인 게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메가 제로는 어떻게 된다. 오메가 제로에서 유발된 FH는 어떻게 된다. 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RX, 그러니까 몇 가지 케이스들에서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R시그 프라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R시그 프라임을 결정해 주는 거는 R시그 프라임을 결정해 준 거는 알파이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의 컴포넌트의 크기에 따라서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한다고 하면 알파이는 뭐 스킬로를 보통 얘기하니까 있고 RX는 비교적 작으니까 대개는 무시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RB는 저희가 보통은 RB 위치를 딱 보시면 얘거든요. 근데 실험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얘는 이제 바이어싱을 위해서 붙여놓을 때는 이 원래 시그널 패스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그 시그널 패스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RB는 상당히 큰 값을 보통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제 RB가 상당히 큰 값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를 얘기할 때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R시그와 알파이의 패러럴 저항 정도로 이 R 인풋 쪽에서의 저항, R시그 프라임이 결정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R시그 알파에 의해서 보통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가정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나 이 교과서에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가정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 합당한 경우들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약간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고 나도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해 나가는 버릇들을 하시는 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컴포넌트 개수를 줄여나가지 않으면은 분석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가정들의 이유나 나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는 이제 C파이와 C뮤에서 있는데 개인이 큰 경우에는 C뮤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고요. 얘를 이제 밀러 이펙트에 의한 밀러 멀티플라이어에 의한 이제
커피시턴스의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해석을 한다.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드밴드에서의 이제 게인은 마이너스 GMRL 프라임으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런 커피시턴스와 저항에 의한 폴이 발생한다. 이것을 바이폴라에서도 마지막 스테이트먼트로 강조하면서 이 앞부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